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3인조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사주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공범인 김 씨 부부는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주범으로부터 채무 변제와 식당 분점 운영권 등도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인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은 수용자들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제주 유명 식당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3인조입니다. 제주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55살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5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김 씨의 아내 4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박 씨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죽여달라고 김 씨 부부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범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자택에서 둔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도 훔쳤습니다. 범행 인정하십니까? 네. 피해자와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등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주범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채무 변제와 식당 분점 운영권 등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사형을, 김 씨의 아내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중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인데요. 주범은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몸담은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신종 수법을 통해 범죄 수익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5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이모 씨를 중국 현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베이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떤 신종 수법을 모색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범죄 수익을 좀 더 늘려보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씨의 국내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이 이 씨의 공범들을 쫓는 등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송환 시점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마약 음료 제조범과 필로폰 판매범 등 일당 7명을 송치한 경찰은 이들과 연결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SNS 계정을 판매한 일당 4명과 마약 음료를 배부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 수거책 활동을 지시하며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 11명, 그리고 번호 변작기에 썼던 유심을 판매한 37명 등 52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이 씨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대포 통장을 마구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가 하면 소상공인을 가장해 코로나 재난지원금까지 불법으로 타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범행이 가능했던 건 수십 개의 유령법인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현직 은행원도 가담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법인 계좌 설립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추가 개설을 막는 방안도 금융당국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일당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 통장들입니다.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져 범행에 활용됐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9명, 피해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이같이 범행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24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책 50대 남성 등 1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유령법인 42개를 세우고 법인들 명의로 19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해줬습니다. 개당 평균 250만 원을 대가로 받아 못해도 1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습니다. 중간엔 현직 은행원까지 가담했습니다. 정책 A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자신의 영업 실적을 위해 정책 A로부터 펀드, 보험 상품을 가입을 유치하고 은행원은 피해자 연락처를 총책에게 빼돌려 사기로 신고된 계좌의 지급 정지 해제를 도와 대포통장이 계속 범행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일당은 유령법인들이 소상공인인 것처럼 꾸며 코로나 재난지원금까지 타갔습니다. 38번에 걸쳐 보조금 8,740만 원을 받은 건데 이런 수법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있지도 않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지급 정지돼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일당. 금감원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실태를 전달을 하고 합수단은 법인 계좌 설립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지급 정지 이력을 토대로 추가 개설을 막는 방안도 금융당국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중국산 천일염을 포장만 바꿔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최근 사재기 등으로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7배나 비싸게 판 건데요. 전통시장이나 지역마을 등 고령 인구가 많고 유통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표적이 됐습니다. 해경은 천일염 가격이 오르면서 비슷한 범죄가 늘어날 걸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주택가. 소금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전라도에서 만든 천일염을 판다며 홍보합니다. 이들이 판 소금,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30대 유통업자 A씨 등은 3,000포대에 달하는 중국산 천일염을 포장만 바꿔 국내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를 탈부착이 쉬운 스티커로 해도 무관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포대에 중국산 표기 스티커를 붙여뒀다가 판매하기 직전 제거했습니다. 중국산 소금은 경기도의 한 시장 등 전국 각지로 유통됐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역 마을 등 고령 인구가 많고 유통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표적이 됐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마을을 이동하면서 판매했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역시 추적이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판매하였습니다. 포대만 바꿔치기 한 소금은 원가보다 7배나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사재기 등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의 기적이 아닌 중소의 비극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티스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과거와 달리 법원이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계에서 이미 승자 없는 싸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분쟁 속에서도 매주 빌보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피프티피프티. 하지만 멤버들을 향한 여론은 차갑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자금난 속에서도 서울 강남에 숙소를 제공하는 등 다른 걸그룹의 데뷔 초기와 비교해 좋은 여건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중소 기획사에서 정말 모든 전 재산을 투여해서 노모가 모아는 적은 금액까지도 다 합쳐서 투자를 해서 8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해서 이 그룹을 성장시켜 왔는데 멤버 가족들이 피프티피프티의 한글 그룹명과 멤버들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제작자와 아티스트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가요계는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처럼 단기간에 크게 성공한 뒤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예, 기존에는 보통 연예인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계약 관계가 일방이 유리하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이 훨씬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티스트에게 유리했던 과거 판례와 달리 법원이 어트랙트 측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인용을 해준다면은 상당한 담보를 조건으로 걸지 않을까 싶은데 가처분을 이게 인용을 해주는 순간 는 사실 운영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쟁 여파로 피프티피프티가 예정했던 스케줄이 대거 취소되고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이미 승자 없는 싸움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오주현입니다.